부장랑 국장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27기 손영현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히스토리 오브 윈도우즈인데요. 그냥 폰트가 이뻐서 영어로 적은 거고요. 실상은 윈도우의 역사입니다. 윈도우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쯤은 겪어봤을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윈도우의 역사에 대해서 빠르고 가볍게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스크탑 운영체제입니다. 그럼 이 윈도우즈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980년대에 MS-DOS라는 텍스트 기반의 운영체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와 협력해서 IBM에서 만드는 컴퓨터에 이 운영체제를 포함을 시켜서 배포를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당시 경쟁사였던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제록스라는 이제 연구소에서 주최한 박람회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티븐 잡스는 이 연구소에서 만든 컴퓨터인 엘토라는 컴퓨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엘토라는 컴퓨터는 당시 그래픽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명령어를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해가지고 실행하는 게 당연했던 건데, 이제 막 마우스로 움직여서 아이콘을 누르고 실행하고 이러는 게 스티븐 잡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플로 돌아오자마자 이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착수를 하고요. 연구 끝에 1984년에 지금의 맥 컴퓨터의 시장인 매킨토시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런 소식을 들은 빌 게이츠님은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키보드를 입력해서 명령하는 것보다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서 명령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MS-DOS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MS사도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1985년에 최초의 윈도우인 윈도우 1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1년 만에 좀 빨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윈도우 1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 MS-DOS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식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MS-DOS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들이 쫙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윈도우인 거고, 그 윈도우를 실행해야 그제서 윈도우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 측에서 먼저 이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로 운영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애플 측에서 단독으로 특허를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을 겹칠 수도 없었고 휴지통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을 겹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타일 형식으로 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기능이 들어가긴 했어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한 컴퓨터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은 정말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애플한테 이미 선두주자를 빼앗겼고 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 와중에 기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독립형 운영체제의 가능성만 살짝 보여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윈도우 2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애플이랑 별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창 겹치기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워드, 마이크로 엑셀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도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 기능이 좀 좋아져서 반응이 올라오긴 했는데 역시나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망테크를 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90년에 이르러서는 급부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윈도우 3 때문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완전히 강화됐고요. 그래픽 카드도 기능 성능이 향상이 돼가지고
좀 더 화려한 화면으로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저렴한 가격 그리고 넓은 확장성을 밀고 나가서 맥킨토시를 누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지뢰찾기 게임이 이때 처음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5년 뒤에 윈도우 95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윈도우 95는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이 기본 UI를 정립시킨 버전입니다. 뭐 최소화, 최대한 닫기 버튼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바탕화면 전부 이때 처음 생긴 거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MS-DOS에서 따로 실행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독립된 운영체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도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스를 버리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 전에 쓰던 사람들을 위해서 호환을 해주다 보니까 포기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스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최초의 32비트 윈도우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을 해졌어요. 그냥 꽂고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파일명을 8자까지만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시스템 대폭 바꿔서 파일명 한계가 255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도 다양해지고 좀 더 시스템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마침 이 시기쯤부터 일반 사람들도 컴퓨터라는 물건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물건이 좀 보편적인 물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완전 대박을 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8이 나오게 되는데요. 윈도우 98은 이제 안정성과 호환성을 모두 잡은 운영체제라고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고요. 또 USB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의 굴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윈도우 98을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에서 이제 이 USB 지원에 관한 기능을 선보이다가 일이 하나 터집니다. 하나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Plug it in. It's going to say, hey, I see you plugged in a new device, and it's going to load in the appropriate drivers. You'll notice that this scanner build, whoa. Moving right along. That must be why we're not shipping Windows 98. Absolutely. Absolutely. 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직원 8명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USB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윈도우 업데이트가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자동 업데이트 기능 이런 건 없었고 사용자가 직접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도스 기반 운영 체제고요. 다음 버전부터는 도스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거는 윈도우즈 2000인데요. 이게 사실 이 버전이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95나 98은 다 개인용 운영 체제인데 이 윈도우 2000은 엔티커널을 기반으로 한 기업 서버용 운영 체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계보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엔티커널로 제작되고 기업 서버용으로 제작이 되었음에도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꽤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이나 서버가 쓰니까 높은 안정성을 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도 윈도우즈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2000을 쓰는 기계들도 많다고 해요. 뭐 웬만한 은행 ATM 기기도 다 아직 윈도우 2000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도 이때부터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2000년 2월에 윈도우즈 2000이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똑같은 해 윈도우즈 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윈도우즈 미는 이제 95, 98에 이은 이제 개인용 OS로 나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95랑 95, 98이랑 같은 커널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이 마지막으로 도스기 98을 마지막으로 도스를 뺐다 그랬잖아요. 근데 95, 98은 도스가 여전히 필요했던 운영체제인데 도스는 빼버리고 그 애들 코드는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최적화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발적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메모리 누수 문제가 가장 심했는데요. 그냥 프로그램 몇 개 띄워놓고 가만히 냅둬도 몇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메모리가 다 써버려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도 메모리가 제대로 반환이 안 돼서 나중에 쓰다 보면 또 멈추고. 그래서 걔를 그 프로그램들을 다 종료시키러 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네, 작업관리자를 들어가면 작업관리자 들어가자마자 또 멈추고 거기서 또 작업관리자에서 강제 종료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또 멈추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이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가 그냥 시스템 보건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 이거 말고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웬만한 그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다 2000에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이에요. 2000에서 다 공개가 돼버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살짝 바꿔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별로 무관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윈도우즈 B가 공개될 때 이미 여러 기업들한테는 비밀스럽게 XP 그 베타 버전을 다 줬다고 해요. 네, 그런 정도로 완전히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아예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가 이때부터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도 이때 다 비트를 적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5나 98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스크린이 많이 좀 떴잖아요. 방금도 98 저거 시연하는데도 떴었고. 근데 이제 윈도우즈 B에서는 블루 스크린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 이 장점들은 단점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흑역사가 돼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역사 이런 거 알려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죄가 빠지고 2000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흑역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흑역사 하나를 버리고 1년 만에 XP가 나옵니다. 뭐 다들 많이 쓰던 버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아주 성공적인 버전인데요. 이제 95, 98 커널을 아예 버리고 엔티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성은 완전히 보장이 됐고요. 그리고 64비트를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있죠. 그 계정 하나씩 만들어서 각각 따로따로 쓸 수 있게 이것도 이때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PU 멀티코어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XP가 한때는 이제 점유율이 90%까지 육박할 정도였는데 이제 2014년에 완전히 끊었죠. 지원을 끊어버린 뒤로는 이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운영체제가 13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죠. 지금도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틀 때도 아직 XP 쓴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3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철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 내부 시스템도 아직 XP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은 아무래도 내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 생각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XP가 도대체 왜 그렇게 10년 넘게 1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다음 버전이 비스타 때문입니다. 비스타는 이제 2006년에 당시 이제 XP가 한참 정성기를 달리고 있을 2006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 비스타에서 주목할 점은 에로 테마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보이게 하는 이게 이제 거의 비스타의 상징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바탕화면에 위젯도 깔 수 있게 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알트 탭으로 해서 막 창전환을 했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3D 전환도 이렇게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비주얼들을 묻어버릴 단점들이
생겨나버린 거예요. 이게 출시 후 안정화까지 2년 4개월이 걸렸다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보안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높다 그러면 다들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이 비스타를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생각한 철학이 사용자를 귀찮게 해서라도 보안성을 높게 하겠다라는 철학이 좀 있었대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UAC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창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프로그램 하나 돌리실 때 가끔씩 뜨잖아요. 권한 허용해주겠냐.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이 비스타 때부터 처음 나오게 된 건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띄웠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프로그램 하나 실행할 때마다 그냥 제가 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날짜 시간을 바꾸는데도 제가 뜨고 제어판 들어가서 뭐 하나 바꾸는데도 얘가 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완전 계속 그냥 좀 넘어가고 싶은데 계속 뜨니까. 그리고 여담으로 자꾸 저런 게 떠주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보안에 안 좋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얘를 누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안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안성은 또 너무 높은데 또 호환성은 또 너무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XP랑 비스타랑 커널 버전이 달랐어요. XP는 이제 5.x였고 비스타로 오면서 6.0으로 올렸는데 문제는 6.0으로 올려버리니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없는 거예요. 게임이나 프로그램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 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고 메시지 때문에 쓰기도 불편한데 그 와중에 프로그램도 잘 안 돌아가니까 아무도 비스타를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니까 개발자들도 비스타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냥 XP 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그냥 망해버렸죠.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밑에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있진 않았어요. 이때는 그래도 2년 4개월 동안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키려고 막 서비스 팩도 내보고 개발자들도 다 설득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점유율이 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유율이 증가하고 개발자들도 이제 슬슬 비스타를 쓰기 시작하니까 호환성도 맞춰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윈도우 7이 나와버렸어요. 윈도우 7은 비스타의 단점을 전부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당하게만 나오게 설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들이 이제 비스타에 맞춰서 호환성을 맞춰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7한테도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7은 나오자마자 호환성 문제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 컴퓨터 성능이 향상하면서 같이 얘도 성능이 향상돼서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비스타는 그냥 애매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애매하게 묻히고 7은 OS 역사상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팔렸다고 해요. 나오자마자 엄청 팔리고 한 며칠 안 돼서 비스타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의 특징을 살짝 보면은 이제 작업 표시들이 개편이 됐죠. 그 전에는 시작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프로그램 실행하면 프로그램 이름 이렇게 밑에 적혀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시작 아이콘으로 바뀌고 실행되는 프로그램도 다 아이콘 형식으로만 보이게, 이게 이제 이때 7에서 개편이 됐고요. 또 SSD랑 터치스크린도 이때부터 정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어로 스냅이라고 해서 창 끌어서 맨 위로 올리면 최대화되고 창 끌어서 반 이쪽으로 가면 반 이렇게 되고, 이것도 7에서 처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스타가 한번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이제 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10 다음으로 많이 쓰는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아직도 쓰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공지를 드리자면 2020년 1월 14일에 연장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윈도우즈 8이 나옵니다. 윈도우즈 8은 이제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막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PC 모바일 통합으로 한 운영체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통합해서 내다 보니까 너무 모바일 중심으로 설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거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시작 버튼이 삭제가 됐죠. 일단 시작 버튼이 삭제가 되고 종료 버튼도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사람들은 윈도우 8로 넘어오면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시작 버튼 사라졌지, 저 컴퓨터를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 버튼이 실종이 되면 어디로 갔냐면 그냥 그 예전에 있던 그 시작 버튼 위치로 가면 이게 뿅 하고 나타난대요. 뭐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타났고, 종료 버튼,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니까. 근데 종료 버튼 너무했던 게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거기서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알트 F4를 누르거나를 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메트로식 화면이라고 해서 시작 메뉴도 확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 메뉴도 완전히 개편이 돼버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다 깔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여기다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태블릿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넘겨서 터치를 하면 되는데, 마우스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스크롤을 막 몇 번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동선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앱들도 다 이 휴대용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태블릿 기준으로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형 모니터를 쓰는 사람들은 막 화면은 큰데 아이콘은 막 몇 개밖에 없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또 해프닝이 있다면 메모장이랑 계산기가 이제 다 내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장 계산기를 2개 이상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밖에 못 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불만들이 막 생기게 되죠. 뭐 그 와중에 좋은 점은 이제 작업 관리자가 완전히 개편이 됐다는 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작업 관리자의 모습이 됐다는 거 정도인데, 결국엔 다들 난리를 치다 보니까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냥 그래, 이건 실패했다. 왜냐면 비스타 점유율도 전혀 못 갔어요. 5달이 지났는데 비스타 점유율이 파란색인데 전혀 윈도우 8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우리가 이거 실패했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고 1년 뒤에 8.1을 냅니다. 그래서 8.1을 내면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건 시작 버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시작 버튼을 다시 살려놨고요. 물론 시작 버튼만 살려놓은 거라 누르면 아까 그 창 다시 떠요, 어차피. 그리고 종료 버튼 없었던 것도 다시 살려줬어요. 종료 메뉴를 추가를 해줬고요. 또 마우스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인터페이스를 바꿔줬고요. 또 UI 자유도를 개선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 시작 메뉴를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해줬다든지 뭐 그렇게 했고요. 또 여기서 가장 특별한 건 뭐죠? 내 컴퓨터랑 사용자 폴더를 이제 아예 합쳤죠. 그래서 아예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그렇게 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마지막 버전이죠. 윈도우즈 10이 나옵니다. 윈도우즈 10은 이제 이전 버전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고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 메뉴가 다시 살아났죠. 시작 메뉴가 살아났는데 그냥 살려놓은 게 아니라 그 8에 썼던 그 스타일을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7 쓰던 사람들, 8 쓰던 사람들도 전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8에서 작업 관리자 개편됐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다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안 적었지만 포맷 기능이 완전히 편리해졌죠. 그 전에는 디스크 한번 포맷하려면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 다 백업을 시켜놨어야 됐는데 이 윈도우즈 10 때부터는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놓고 시스템 파일만 포맷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해졌고요. 또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이게 이제 윈도우 자체가 많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부팅 속도가 빠르면 3, 4초 만에 막 부팅이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게이밍 환경이 우수해서요. 성능 문제에 대해서 또 자유롭고 또 개방적이다 보니까 막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막 예전 게임들을 막 즐길 수가 있고, 또 엑스박스랑 연동을 많이 시켰고요. 또 크로스 플랫폼에서 엑박은 물론이고 닌텐도 스위치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그래서 게이밍에 완전히 최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세미나였고요. 감사합니다.